네, 11월 24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알차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할 분은요, 바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2가지 알아보고요. 또 10개의 종목들 고앤스탑,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가 조금 끊긴다고 하시던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채팅에 댓글 남기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매수가와 종목명 혹은 또 뭐 매니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략주 알아보기 앞서서요. 공략주 한 가지 리뷰해보고 갈게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셨을 때 목표가 11만 5천 원 잡아주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10월 26일 무렵이었습니다. 10월 26일, 10월 27일 이제 무렵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반도체가 갈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D램 가격이 내년에 20% 정도 급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유관스럽게도 증권사 7군데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줄줄이 하향을 했었는데 박병주 매니저가 누굽니까? 그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윈도우 11이 이제 교체가 된다는 거죠. 10월 4일 날 윈도우 11이 교체가 됐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윈도우 운영 체계가 교체될 때 그 전에 주가가 대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거의 40% 그 전에 빠졌었거든요. 그 예전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운영 체계가 윈도우 10으로 바뀔 때 하이닉스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관련주 망한다 그랬는데 바뀌면서 주가가 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시연됐었는데 저점 97,700원에서 오늘 고점 122,500원까지는 거의 30% 정도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에 어려운 장에서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이닉스는 20% 정도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자, 이 종목을 이 하이닉스를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저점에서 거의 30% 정도 왔습니다. 네. 대형주가 바닥 항상 직전 저점 봐야 되는데 여기에 30%가 왔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또 여기서 강하게 끌어올렸던 요인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메모를 해두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에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보다 항상 약간 좀 앞서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 하이닉스 전보다 하루 먼저 급등을 했더니 뒤따라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지만 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또 우리 중고사들이 좋다고 얘기 나오고 저는 이제는 역발상으로 반대로 저는 여기서 이제는 단기 이익 실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123,000원이 넘어간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 재매수는 언제 하는 거냐? 12월 중순경에 미리 예고합니다. 12월 중순경에 여기 갭을 메울 때 갭을 메우는 11만 원 정도를 살짝 눌러줄 때 그때 저는 다시 이 시간에 와서 또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12월 중순경에까지 한번 다시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그럼 요거는 단기고 중장기는 2024년 4월까지 계속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월 중순경에 SK 하이닉스 12만 3천 원 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께서 네. 20만 원 선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 2024년까지. 이제 이 2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2024년은 충분합니다. 오. 지금 과거에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 사이클을 보면 운영체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첫 해에서 어느 경우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2년 차, 그게 2023년이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확실하게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실적의 피크는 아마도 2024년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2024년 그 3, 4월, 즉 2024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을 저는 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 고엔스타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SK 네. 하이닉스를 이을 공략수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준비해 오셨나요? 당연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네.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박병주 매니저 종목은 기다리면 수익이었죠,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지난주에 했던 것들 잘 지금 싹이 움트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부분 갑 행세를 하잖아요. 오, 네. 근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한테 갑 행세합니다. 큰 소리 뻑뻑 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제품이 없으면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폰, 접이식 폰. 제가 오늘 저 들고 왔는데 깜빡하고 제 가방에다 두고 왔거든요. 네. 저는 갤럭시 폴드 2를 쓰고 있는데 네. 이 폴드형 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접혀야 되잖아요. 접힌 그쵸, 거. 네. 접히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걸 힌지를 하는데 이 회사가 거기 외부 힌지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더구나 삼성전자가 그게 없으면 그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갑이다.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네,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공략. 자, 바로 공략하겠습니다. KH 바텍입니다. KH 바텍이에요. 네. 자, KH 바텍은 지금 제가 이제 아쉽게도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폰을 접으려면은 접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접는 기술이 가장 핵심인데 그 힌지에 대해서 이 회사가 그 독점 기술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그 갤럭시 Z 폴드 3를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320만 대를 판매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내년에는 약 한 750만 대, 1000만 대.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올해보다 무려 3배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판매량을 지금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 G 플립. 약간 자기 여성들이 이제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그거를 안 쓰고 G 플립 3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힌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회사는 거기 힌지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지금 우리 그 IT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네 글자로 뭐죠? 앞에만 힌트 드릴게요. 뭘까요? 메타버스요?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가장 큰 그 핫 이슈가 되겠는데, 네.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솔루션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게 바로 이제 폴드형 스마트폰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이 잘 나가면 이제 삼성하고 경쟁 있는 중국의 샤오미, 그다음에 또 애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하고 샤오미도 폴드형 스마트폰을 지금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이 접는 기술은, 즉 힌지 기술은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삼성전자한테 갑이지만 애플하고 샤오미한테도 갑을 역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전망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억대를 전망하는데 내년에는 무려 거기에 힘입어서 529억, 그리고 2023년에는 700억대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IT 트렌드에 걸맞게끔 실적도 맞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삼성전자가 갑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갑이다라고 이렇게 KH바텍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성장성이 높은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내년 영업이익이 엄청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의 가격 한번 전략을 보겠습니다. 한번 가격 준비됐고요. 바로 됐네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요 지점 한번 좀 사이즈를 좀 그래프를 넓혀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기 편하게끔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죠. 먼저 폴드형 폰이 출시 이제 폴드형 폰 3가 8월 달에 출시가 돼가지고 먼저 반응해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잘 팔리나 안 팔리나 한번 시장에 관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중요한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조정을 A, B, C로 끝나고 나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여기 앞에 부분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여기 줘서 여기 살짝 눌러주면 여기서 눌러줬는데 뭐가 나왔나요? 양봉이 무슨 뜻입니까? 매수의 힘. 나 더 이상 안 빠지고 나 잡아 올릴 거야. 나 이제 끌어올릴 거야. 라는 양봉이 나온 거죠. 윗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점이 조정 끝나고 났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한 25,200원대 여기서 시초가를 잡고 매수할 것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언저리 고기 부분을 해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공략주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뭘까요? 가장 유행하는 메타버스 금융이군요. 금융. 자, 메타버스가 금융까지 가는군요. 네. 그렇죠. 왜 금융까지 갈까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그 구체적인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종목은 바로 메르츠 증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유안타 증권을 들고 왔는데 보면 박병주 매니저는 특이하게도 지금 그 증권사를 좀 사랑합니다. 이쪽에 제가 러브콜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그 이쪽에 왜 그 제가 메타버스 금융이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암호화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암호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발권력의 주권을 중앙은행이 민간한테 뺏기겠다라고 깜짝 놀라서 만든 게 뭡니까? CBDC. 자, 그거 해석하면 뭘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직역을 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그 이제 CBDC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한번 시험을 할 것이고 중국은 내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쓰게 되고요. 전 세계 한 85개 국가가 지금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상 CBDC를 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CBDC를 쓰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는 은행이 카드사가 즉 암호화폐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중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과 카드사, 중개하는 금융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떤 송금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바로 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CBDC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은행업이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한쪽이 줄어드니까 풍선 효과로 제가 보기에는 자산운용업은 앞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자산운용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자문을 해주는 게 앞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운용업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인베스트 뱅킹을 하고 있는 메르츠 증권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베스트 뱅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내면서 실적도 연간 지금 영업이익이 7천억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순이익이 6천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6천억이라면은요. 거기 이제 적정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per 10.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시가총액을 구할 때 퍼 10이거든요. 순이익의 10배인데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이 3조 5천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은행이 없어지고 카드사가 없어지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증권산업 부각이 된다면 증권업이 이제는 규제산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부각이 됐을 때 이제 메리츠 증권이 매력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오늘 메리츠 증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메리츠 증권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한번? 자, 이 종목도 한번 그 멀찍이 한번 펼쳐주시죠. 요거는 짧게 보니까 추세를 보기가 힘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전번에 우리 3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나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듬성듬성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요게 뭡니까? 앞으로 멀리 가기 위한 매집봉. 이제 이 메리츠 증권이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매집 세력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좀 확장을 해주시면 넓혀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보기 편하게 좀 보실까요? 더 넓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쭉 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락 추세를 뚫었는데 여기서 왜 나타났을까요? 이 회사에서 요즘에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자사주를 사겠다. 1,400원어치. 1,4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회사 순이익이 연간 6천억인데 1,400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산다? 그럼 자사주를 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이 없어질까요? 줄어들까요? 자사주 사면. 자사주 회사에서 주식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주식 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주가 가치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하게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이제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1월 달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역시 또 증권주가 수혜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반영되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금리가 인상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이고요. 손절가 4,5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유튜브 종목 상담 안내 다시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혹은 박병주 매니저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알차게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누굽니까? 저는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덱스타라는 종목에 한번 질문 들어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종목을 제가 뭐라 했는데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점에서 20% 폭락했어요. 그런 포인트를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비 전략을 하려면 오늘 시장 알아야 되잖아요.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또 5G도 오늘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고 네. 2차 전지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에 위치한 신풍제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9.36% 많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네, 아쉬운 일이네요. 네, 내일은 신풍제약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아쉽게도 스탑입니다. 스탑이 되겠는데, 신풍제약은 지금 제가 신풍제약을 주식 시세 흐름, 본질,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신풍제약 그래프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면 작년에 2월 달부터 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안 봐야 되는가? 자, 신풍제약은 자, 보시면은 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가냐면 한 10개월 만에 30배 가서 30배. 올라갈 때 코로나 치료제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 근데 과거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그게 먹으면은 나을 수도 있다. 뭐 임상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치료제만 제발 만들어다오.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많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봐봤더니 이게 아니거든요. 말라리아 치료제를 어떻게 코로나 치료제 둔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둔갑을 시켰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런 약간 좀 사행성이 깊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이렇게 크게 끝난 주식은 마지막 말미에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설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에서 설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마지막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빠져나오도록 이게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렇게 시세가 끝나면 저 위에서 20만 원에서 지금 뭐야 3만 원까지 빠졌네. 이게 싼 게 아닙니다. 여기 시세가 끝나면 이 종목은 이제 거의 이제 상장 폐지 수준까지 이제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행성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절대 잡지 마세요. 갑자기 검찰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만들거나 그런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저는 이제 매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뒷받침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코로나 치료제라는 좀 약간 사행성이 깊은 좀 그 사기성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종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매수가 아니고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풍제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중 하나이잖아요. 네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요즘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4천 명이 넘었어요. 유행성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은 이렇게 앞으로 복구하기 힘들고 지금 이제 이제 머스크라는 회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미 완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수입을 이제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게임 체인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만들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고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모멘텀에 대한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3위에 위치한 시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97%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네. 이 시즌 내일도 쭉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제가 내일은 고하겠습니다. 네. 쭉은 아니고 네. 내일만 고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만. 자, 내일만 고하겠는데 내일만 고하는 것은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 살아 있어요. 한번 펼쳐 좀 넓히 보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거래량이 붙었다. 양봉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매수에 이미 들어왔다. 나는 위로 갈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 그래프상 에너지 법칙으로 본다면. 자, 그렇고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면 이제 6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그 시젠도 코로나 진단키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해가지고 작년에 거의 뭐 11배 이상 갔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제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 5월 달 넘어서면은 코로나가 이제는 일반 감기 수준처럼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자연 면역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계속, 이제 2-3번 맞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하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일반 감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옛날 전성기는 이제는 서서히 끝날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 진단을 굳이 받을 필요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그런 걸 또 반영했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봐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은 단기적으로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야기가 네.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뭐 위드 코로나 뭐 정책을 시행하면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집중받았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뭐 면세점, 항공, 호텔 등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자,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네. 그 부분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된다면 사람들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호텔 숙박도 하고 하다 이제 그다음에 중국 면세점 이제 중국 소비자의 문화를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 여행주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공주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을 한번 참고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한번 그래프 한번 제공해 주시겠어요? 대한항공 조금 준비하고 있군요. 그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주가가 그 작년에 3월 달에 8,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작년 3월 달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왔군요. 8,000원대였어요. 8,0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35,000원까지 무려 3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이 여기를 맞춰줄 정도로 이익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업종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자, 그래프상 보면은 봉우리 1개, 봉우리 2개, 봉우리 3개. 그래프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만들고 나서 지금 위드 코로나인데 주가가 툭 떨어지고 있죠. 한번 그래프를 펼쳐주세요. 우리 시청자에 잘 보이게. 자, 보시면은 좋다고 하는데 음봉, 툭툭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호재가 나오는 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가가 이미 반영해서 많이 올랐고 또 거기를 뒷받침하는 실적도 되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호텔업도 그러고 여행도 그러고 화장품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7위에 위치한 솔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36%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말부터 이제 국내에서 5G 투자가 재개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렇게 솔리드 오늘 상승했거든요. 내일은 이 솔리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 솔리드는 일단은 고 하겠습니다. 고.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5G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데 그러나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안 보지만 내일만 본다면 제가 고를 하겠는데 자, 그래프 보실까요? 한번 그래프를 펼쳐 한번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잘 보시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거래 터졌잖아요. 거래가 터졌죠. 그 다음에 쭉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 윗골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래량이 여기 있는 앞에 거래량보다 세기 때문에 자, 물리학의 힘에 의해서 여기 왼쪽 요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도록 권유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5G는 이제 앞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한동안 이렇게 5G가 소외받았잖아요. 매니저님 말씀처럼 뭐 금요일까지밖에 이 상승 모멘텀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한번 솔리드 부탁드립니다. 그래프를 한번 네. 크게 그 3년 정도 펼쳐주세요. 3년 정도 크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솔리드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5G 이게 이제 언제부터 갔냐면 2018년부터 갔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요 종목 말고 KMW나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2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5G 장비주들은 먼저 그러니까 5G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이제 인터넷도 되려면은 5G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 장비주들은 이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저점에서 10배, 30배 갔어요. 이미 시세를 반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이번 최근에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라는 것은 주가가 한 10배에서 20배 가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추세가 하락 구간에서는 잘못했다가 또 물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내년에 2022년에 5G가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간다면 제가 일단 좋게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5G 장비는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 상승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9위에 위치한 테이펙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26% 아주 높은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용 테이프 매출 성장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테이펙스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내일은 고하겠습니다. 오. 네. 자, 고를 하는 것도 이 종목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실적을 간단히 한번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매출액이 1,200억에서 1,300억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가 낸 좀 중견 기업체가 되겠는데 시가총액이 4,200억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도 다른 2차 전지처럼 상당히 퍼가 한 20배, 30배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퍼가 50배, 60배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그 2차 전지보다는 약간 좀 그 저평가된 구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보죠. 네. 여기가 이제 매집 세력이 들어왔죠. 들고 나서 한 두어 달 정도 기간 조정을 했는데 자, 그 지점을 자,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고 양봉이 뭐죠? 매수의 힘.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왔다. 강한 매수력이 들어왔군요. 그런데 여기를 앞에 들었어요. 그러면 살짝 눌림목 주고 또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펙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관계사인 한솔케미칼의 주가 네.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그것도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누굽니까? 확실하게 준비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한솔케미칼을 제가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바로 준비한 게 아닙니까? 네. 지금 한솔케미칼이 테이펙스에 대해 지분을 45.4%를 갖고 있어요. 근데 테이펙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한솔케미칼이 테이펙스에 대해서 지분 가격으로, 지분액으로 본다면 약 한 2천억 정도를 갖고 있겠죠. 45%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한솔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볼 필요 있어요. 지금 한솔케미칼의 시가총액이 3조 6천입니다. 지금 한솔케미칼의 시가총액이 3조 6천이 되는 큰 회사인데 지분 평가액이 2천억인데 오늘 19% 올랐기 때문에 약 400억 정도의 평가액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조 6천억짜리가 400억 정도 좀 지분으로 올랐다 그래서 뭔가 움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주가도 이미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바닥권이나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조족절이다.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사 한솔케미칼의 주가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종목들 고일 스탑 한번 알아볼게요. 네, 2위에 위치한 신풍제약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략주도 알아보고 10개 종목도 다 알아봤는데요. 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좀 늦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게 보통 6시 정도 퇴근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저는 6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 반에서 제가 준비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3월까지 굉장한 히트를 칠 것이다. 그러면 그 히트 치는 업종이 뭐냐? 메타버스. 거기서 굉장한 히트를 칠 것인데 지금 메타버스에서 위메이드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게임주나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그 무료 방송 때 듬뿍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그런
정보를 얻으셔서 올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의 즐거운 혜택을 누르시기 이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주식에서는 주식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초 장세.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 농사를 잘 지어야 여러분들 그 날씨가 좋은 봄 때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의 6시 30분 무료 방송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튜브 네. 종목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해성 DS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있고요. 네. 티웨이 항공 있고 네. 네, CGV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CJ, CGV 속상해요. 제가 네. 이게 좀 저도 마음이 다가왔어. 속상해요. 그러네, 속상해요. 그래서 요거를 CJ, CGV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방금 저희가 맥을 짚었던 거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이제는 극장도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고 그랬는데 왜 안 가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속상해요. 그 맥락인데 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제가 접근법을 간단히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러 갈 것이다. 그러면 CJ, CGV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웬걸 빠지잖아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음봉. 자, 요거를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제가 보는 방법을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호재가 나오는데 왜 안 가요? 그럴 때는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음봉이 연속으로 몇 개입니까? 지금 위에서 6개네요. 그러면 매도가 굉장히 세요. 즉 CJ, CGV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악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나도 거기서 동의해서 내가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같이 매도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많이 이렇게 쭉쭉 빠졌는데 지금 거의 거래일수로 본다면 한 10불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들고 가시되 하지만 여기서 물타기는 좀 조심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CGV는 일단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고엔스탑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